안녕하세요. 급변하는 계절 속에서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찾아오는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한 줄기 바람보다 시원한 팥빙수보다 더 시원한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조금은 길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 전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돌싱입니다. 다시 혼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너무 속 시원하고 후련하고 또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전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지금 교도소에서 여름을 나고 있겠네요. 벌써부터 이야기가 스펙타클하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전 남편은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평소 죽이 잘 맞았던 선배는 제가 솔로인 걸 늘 신경 썼어요. 너 같은 애가 왜 짝이 없을까? 내가 좋은 사람 있으면 꼭 소개시켜 줄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정말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줬습니다. 희수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진중하고 또 유머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왜 애인이 없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뭐가 또 그런가야. 좋은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누가 채가기 전에 네가 먼저 만나야지.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 난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루 논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만나봐. 뭐 꼭 소개팅 한다고 연애하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선배의 꼬임에 넘어가 저는 소개팅을 나갔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수 씨죠? 저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고 연애니 결혼이니 관심 자체가 없었던 저에게 소개팅은 신선한 일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구나 신기했고 또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 없이 만나 얘기를 나누며 친해지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나름 매력적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만남은 계속 이어졌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전 처음 전 남편의 집을 찾아갔을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네가 희수구나. 우리 민기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어머, 이 가방 디사 한정판 가방인데? 어떻게 샀어요? 올케 돈 잘 벌어? 얘는 아유 참 만나면 못하는 말이 없어. 누나 말 가려서 해. 아무리 누나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누나 동생 아내 될 사람이야. 아니 나도 갖고 싶었는데 못 사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기분 나빴다면 미안. 남편한텐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전 남편 말로는 성격이 솔직하고 털털해서 만나면 놀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날 첫인상은 그냥 약간 오지랖 넓고 푼숙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견례를 하고 예물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좀 사치벽이 심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걸 당신 누나한테 다 해야 한다고? 당연히 다 안 해도 돼. 누나가 그냥 하는 말이야. 저희는 저와 전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두 예단은 하지 말고 예물도 최소한으로 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신우이가 받고 싶은 리스트를 보내온 거예요. 결혼식 날 입을 정장, 신발은 물론 청담동 최고급 샵에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고 시사 가방까지 사달라고 하니 제가 환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무시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본인이 뭐라고 저런 걸 당당하게 요구해요. 결혼 전 집에 찾아가 만날 일이 있어서 똑똑히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했죠. 언니, 부모님들도 이렇게 사치 안 부리시는데
언니한테만 이걸 다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이 누구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화가 났고 전 그래도 전 남편의 누나라 최대한 참으면서 예의 있게 얘기를 했죠. 알았어. 그냥 해본 말이야.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하니? 저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준이 옷 한 벌은 해주면 안 될까? 준이는 신우이의 아들, 저에게는 조카가 될 아이였어요. 신우이는 애아빠 없이 혼자 애를 키우는 미혼모였거든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태어나 보니 엄마가 이런 사람인데. 알겠어요. 준이 옷은 준비할게요. 그리고 식 당일 메이크업이나 헤어는 저희 가족들 다 같은 곳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언니도 그곳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알았어. 고마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우이가 저렇게 결혼식 날 신랑 신부보다 치장에 더 신경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자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꽤 많으니 신부 측, 그러니까 제 친구나 직장 동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을 부리려고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걸 요구했다고 하네요. 동생 결혼식이 무슨 본인 만남의 장도 아니고 첫 만남부터 느낌이 쎄했던 신우이는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자마자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밤에 외출을 한다고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올케는 퇴근 30분 정도 일찍 해도 문제 없잖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우리 애 봐주는 게 싫으면 싫다고 그래. 뭔 그렇게 핑계가 많아? 이게 대체 몇 번째인지 신우이는 아이와 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애를 돌보지 않았어요. 직업도 없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돌아다니거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나가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이 밥은 챙겨 먹이지도 않으면서 애는 저희 집에 맡기고 뻑하면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밤에는 클럽 가서 노느라 정신이 없었죠. 당신 누나 제정신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는 제대로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누나도 바쁘니까 그렇지. 애 잠깐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누가 어렵대? 너무 무책임하니까 그렇지. 대체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어. 신우이의 이런 행동 때문에 저와 남편 사이에 다툼이 자주 있었어요. 저희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닌 신우이의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툰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왜 언니와 언니 아이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해? 그러니까 우리 둘의 사랑을 나누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노는데 정신 팔린 신우이. 주말엔 신우이의 아이를 마치 저희 아들처럼 데리고 다닌 적도 많습니다. 대체 뭐가 그리 바쁘길래 애를 돌보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신우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올케는 모범생이라 놀 줄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재밌는 일거리들이 있어요? 신우이는 제 말에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은 정신을 차린 건지 뭔지 애를 봐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작당을 한 모양입니다. 네가 우리 딸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했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요. 애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뭐라 그래. 우리 애 키줄게. 너는 나중에 애 낳으면 다른 사람 신세 질 일 없을 것 같니?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누구처럼 놀기 위해 애를 내팽개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너 말 다 했어?
다들 그만해요. 누나도 준이가 누나 아들이면 지금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맞잖아. 4살이면 누구보다 엄마를 필요로 하고 엄마 손 많이 타는 아이인데 누나는 클럽에 술에 미쳐서 준이 제대로 신경 쓰기나 했어? 나도 너희처럼 돈 잘 벌면 준이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러고 싶지. 그런데 형편이 그럴 수가 없잖아. 준이가 아이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아야 돼? 그건 당연한 거죠. 희생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애도 안 낳아본 주제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줄래? 궤변이 따로 없죠. 밤마다 나가서 흥청망청 쓸 돈은 있으면서 아이한테 쓸 돈이 없다뇨.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다니. 아유, 다들 그만해. 준이는 이제 내가 봐줄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말아라.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쁜 얘기였어요. 저는 바로 그러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도저히 바쁘셔서 준이를 봐주실 수 없을 때 저희가 봐주기로 하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저와 전 남편도 애만 봐주는 주말이 아닌 우리만의 주말을 찾아 여행도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누워서 주말을 보내면서 충분히 저희만의 시간을 가졌죠. 신우이의 진상은 여기서 끝일 줄 알았어요. 내가 다음 달에 갚을게. 500만 해줘, 응? 500이 누구지 걔 이름도 아니고. 다음 달에 어떻게 갚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취직을 해도 월급이 500이 안 될 텐데요? 이게 사사건건 시비야. 내가 너한테 빌려달라고 했어? 민기한테 말하고 있잖아. 희수 말이 맞아. 누나 이런 식으로 돈 빌려간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알아? 그거 다 합치면 벌써 몇 천이 넘는다고. 내가 돈 안 준다고 했어? 지난달에도 조금은 갚았잖아. 진짜 뻔뻔하시네요. 빌려갈 땐 몇백 몇천을 요구하고 갚는 건 겨우 몇십만 원 갚는 주제에 그걸 지금 갚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다 안 했어요. 저는 너 오늘 잘 걸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말들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할게요. 저랑 남편이랑 같이 돈을 번다고 해도 저희도 살림하기 빠듯한데 염치도 없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뻔뻔해? 누나가 동생 신세 좀 지겠다는데 뭐가 뻔뻔해? 당연히 뻔뻔하죠. 신세 지는 것도 적당히, 돈 빌리는 것도 적당히 해야죠. 빌려간 돈 제대로 갚긴 하면 뭐라고 안 해요. 매일 밤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싸돌아다니면서 돈 벌러 갈 시간은 없고 이렇게 게으른데 대체 어떻게 애는 낳았대요? 그 짓은 또 부지런히 하고 다녔나 보네. 야,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러는 너는 왜 아직도 애가 없는데? 너네 둘은 애 만드는 거 뭐 할 줄은 아니? 둘 다 그만해. 누나, 똑똑히 들어. 우리 더 이상 누나한테 빌려줄 돈 없어. 그리고 매번 와서 돈 빌릴 생각만 하지 말고 누나가 직접 돈을 벌 생각을 해. 그리고 다음 달까지 지금까지 빌린 돈 50% 이상은 갚아. 우리도 돈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 다시는 이런 부탁하러 오지 마. 그날 싸움은 일단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전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질렀을 때 씩씩거리며 어찌나 저를 째려보던지. 뭐 째려보면 어쩔 건데? 저랑 전 남편이 틀린 소리 했나요? 사지 멀쩡하게 갖고 있고 몸과 정신 건강하면 이렇게 신세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야죠. 저랑 전 남편이 맡겨둔 저금통도 아니고 저금통도 저금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빼서 쓰기만 하면 언젠간 바닥이 보이기 마련이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아이도 잘 돌보고 직업도 갖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뻔뻔한 건 신우이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쫙! 네가 감히 우리 딸을 내쫓아?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아, 우리 딸이 돈 몇 푼 빌려달라는 게 그렇게 싫어? 왜 싫어? 왜 싫은데?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싫은 게 아니라 저희도 돈이 없다고요. 아, 왜 없어? 이렇게 먹을 거 잔뜩 사서 처먹고 사는 것들이 누나한테 빌려줄 돈은 왜 없는데? 뭘 잘못 먹고 오신 건지, 그 엄마의 그 딸이라 시어머니도 술을 마시고 오신 건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뺨을 갈기시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음식들을 다 꺼내 바닥에 던지시더라고요. 미친 짓 하는 사람 잘못 건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무슨 짓까지 하는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한우에 망고에, 아유, 반찬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돈 버느라 바빠 밥 먹는 시간도 없다면서 돼지우리처럼 냉장고에 먹을 건 잔뜩 처박아 놨네. 누구처럼 아들, 딸 차별 안 하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이에요.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인연이 미쳤나 진짜. 시댁이 우습지? 우스니까 이 지랄이지. 너 오늘 시댁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곳인지 좀 느껴봐라. 당신 딸 돈 안 빌려줬다고 진상 부리는데 대체 제가 뭘 보고 무섭다고 느껴야 할까요? 참나 우습지도 않았어요. 엄마, 내가 그만하라고 했다. 그리고 누나 좀 그만 감싸. 우리가 무슨 누나 전용 은행이야? 그렇게 불쌍하면 엄마랑 아빠가 용돈 주면서 데리고 살면 되잖아. 왜 우리가 매번 돈 빌려주고 애 봐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야? 뭐가 그렇게 당연한데? 우리는 뭐 돈을 껴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매달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누나 생활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고. 그러니까 내 딸이 빌려달라는 돈이 그렇게 많냐고. 그거 몇 푼 쥐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애 아빠 없이 혼자 저러고 사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너희들을? 응, 누나 저러고 사는 거 하나도 안 불쌍해. 우리가 애 아빠 없이 애 키우는 거 쉽지 않다고 말렸을 때도 마음대로 나가서 애 낳아서 들어오고, 그렇다고 뭐 애를 제대로 키우기를 해? 밤마다 나가서 술 처마시고 또 남자들이랑 어울리면서 원나잇 하고 돌아다니고 지금까지 준이 동생 안 생긴 것도 기적 아니야?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안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니 일할 수 있게 일자리도 여러 곳 알아봐줬고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도 소개해줘서 힘들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줬어요. 그때마다 싫다고 뿌리치고 나온 건 언니예요. 어머님이 와서 이렇게 깡패처럼 행패 부린데도 저희 이제 언니 못 도와줘요. 뭐? 깡패? 이게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가만 보니까 민기 이렇게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지랄하는 거 다 너한테 배운 거구나. 엄마도 정신 차려. 이건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똑같은 상황이면 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 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저러고 사는 거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는 게 불쌍해? 그거 다 누나가 선택한 일이야. 다른 친구들은 매일 놀러 다니는데 누나만 집에 있는 거 처량하지 않냐고? 애 키우는 사람들은 다 그래. 불쌍하다고 엄마랑 아빠도 그만 감싸.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우리한테 신세질 생각 말고 엄마랑 누나랑 알아서 해결하라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명절에도 우리 부를 생각하지도 마. 지긋지긋하니까. 당장 나가. 전 남편이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건 그날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차분하게 생각하고 점잖게 해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누나라고 많이 참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아까 엄마한테 맞은 거 괜찮아? 빨개졌잖아. 속상해 죽겠네. 괜찮아. 얼음 찜질하면 금방 괜찮아져.
그나저나 부엌 언제 치우지? 완전 개판됐는데. 부엌 꼬라지를 보니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부터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음식에 소질이 없어 항상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해서 식사를 해결하셨거든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이 그렇게 부러우셨나 봐요. 저와 남편은 키득키득 웃으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엉망이 된 부엌을 치우고 그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으면 제가 사연을 보내지 않았겠죠? 퍽. 그거 저 아니라고요! 닥쳐. 나 몰래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나를 기만해? 시어머니의 당장 본가로 들어오라는 괴성에 가까운 소리에 저와 전 남편은 큰일이 생긴 줄 알고 바로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본가에서 맞닥뜨린 상황은 저를 너무 황당하게 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라. 아니,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게 뭐야? 당신, 이거 뭐야?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진 사진은 제가 낯선 남자와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적은 당연히 없고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진을 본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얌전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엄청난 일을 벌이고 다녔네? 전 신우의 말을 듣자마자 이게 누가 꾸민 짓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년.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니면서 뻔뻔하게 내 옆에서 잠을 잤단 말이야? 네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니 우리 딸도 그러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랄한 거냐? 웃기지도 않는 년이네. 너 같은 건 맞아야 정신 차려. 태어나서 그렇게 맞아본 건 처음이에요.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손은 밟혀 살갗이 다 까지고. 독한 년. 이렇게 맞아도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네. 당장 나가. 네 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예, 너무 그러지 마. 옳게도 사는 게 지루하고 심심했나 보지. 전 멀리 떨어진 구겨진 사진을 쥐고 시댁 식구들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진은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들한테 뺏기지 않게 잘 챙긴 저는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피가 잔뜩 고인 침을 시어머니 앞에 뱉고 그 길로 집을 나와 전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땐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간호하고 계셨습니다. 희수야, 이제 정신이 드니?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사부인의 교양 없는 건 진작에 알았지만 사람을 이렇게 무식하게 때릴 줄은 몰랐구나. 네 잘못도 아닌데. 잠시 뒤 경찰들이 들어와 상황 설명을 했고 시댁 식구들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사진은 영상 분석가의 분석을 통해 합성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봤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 알아차렸을 겁니다. 저에겐 오른쪽 옆구리에 큰 점이 있는데 그 사진엔 점이 없었거든요. 체형이나 가슴 크기도 저랑 전부 달랐는데 남편은 그저 제 얼굴만 보고 눈이 돌아 저를 그렇게 때린 거였죠. 그동안 같이 살면서 저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없었구나 깨닫게 되니 허탈하더라고요. 전 바로 이혼소송과 가정폭력에 대해 고소를 했고
남편을 포함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건강을 되찾았고 휴직했던 직장도 다시 다니게 되며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명희야, 왔어? 내가 좀 늦었지. 늦긴 뭘 늦어. 괜찮아. 얼른 맛있는 거 시키자. 명희는 아파서 회사를 쉬는 동안 회사에 새로 입사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에게 끌렸고 지금은 소울메이트라고 하죠.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계속 약을 먹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고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먹는 약도 줄이고 또 같이 주말에 운동도 하며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진상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됐어? 부장님이 해결하셨어. 아니, 내가 보낸 메일에 모든 정보가 다 적혀 있는데 본인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책임이라고 난리치는데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다니까? 완전 진상이네. 의외로 세상엔 진상이 많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깨닫는 요즘입니다. 처음엔 무조건 저도 같이 싸우고 이기려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 조금 더 노련하게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것 같아요. 참, 오늘 할 얘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너 혹시 소개팅 할 생각 없어? 소개팅? 괜찮아. 됐어. 나 이제 남자 만나는 거 너무 귀찮고 싫어. 명희가 소개팅 얘기를 하자마자 전남편 생각이 났어요. 전남편도 소개해준 사람이 그냥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다가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고소엔딩으로 끝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없어졌다면 거짓말이죠. 미래를 함께 약속한 사람한테 한순간에 배신당하고 그 난리가 났으니 아무리 명희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꺼려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성급했지. 미안해. 괜찮아. 다 나 생각해줘서 그런 건데. 우리 이거 다 먹고 케이크 먹으러 가자. 근처에 맛있는 디저트 가게 생겼대. 그래. 원래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 배 따로 있는 거니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결혼 전에도 결혼에 대해 크게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오직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나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한다거나 뭐가 고장났을 땐 옆에 짝꿍이 있는 게 좋은 걸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겨우 이런 거 가지고 결혼하는 게 말이 돼? 생각도 들면서 어쩌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명희가 소개해주는 사람이라면 믿고 만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개팅을 했다고 해서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명희를 만난 것처럼 또 다른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명희와 등산을 갔다 와서 시원하게 막걸리를 한 잔 먹으며 전에 명희가 얘기했던 소개팅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명희야, 너가 전에 말했던 소개팅 있잖아. 왜? 너 불편하면 안 해도 돼. 내가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신경 쓰이지.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야? 사실은 우리 아주버님이셔. 아주버님도 너처럼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계시거든. 너희 아주버님이라고? 전에 너희 남편이랑 회사 찾아왔던 그분? 맞아, 그분이야. 친구 명희 얘기를 들어보니
명희의 아주버님도 결혼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부인이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고 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갑자기 누가 생각났지만 얼른 털어버리고 계속 명희와 명희의 아주버님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음 주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명희를 통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재수 씨를 통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인사는 한 번 나눴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만나는 건 처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너무 편했어요. 처음 만난 날 술도 안 마시고 3차까지 자리를 이동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중간에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 다 새로운 사람과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하는데 힘들지 않았어? 응, 괜찮았어. 당신이 데리러 오니까 너무 행복한데? 쭉 매일 데리러 올까? 괜찮아. 당신도 일 끝나고 오면 피곤하잖아. 평소처럼 버스 타고 가면 돼. 집까지 멀지도 않은데 뭐. 오랜만에 외식하고 들어가자. 좋아. 저희는 식장에서 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둘 다 모아뒀던 연차를 사용해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왔죠. 외국의 멋진 풍경 속에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정말 좋았죠. 그렇게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이 또 있었죠. 형님 어서 오세요. 동서 벌써 왔어? 바로 친구 명희와도 가족이 된 겁니다. 항상 서로 이름을 부르다 시댁 어르신들 앞에선 호칭을 사용하며 부르는 게 저희는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요. 음식을 벌써 다 했어?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 그래도 기다렸다가 나랑 같이 하자니까 그래서 일부러 일찍 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저는 이 정도 하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못 말려 진짜. 저도 어디 가서 한 음식 솜씨 하는데 동서인 명희 앞에선 명함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어찌나 손도 빠르고 음식을 잘하는지 한식과 중식은 자격증까지 있었어요. 특히 중식을 잘했는데 그 중에서 명희가 해주는 깐풍기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얘들아, 이제 와서 먹자꾸나. 네, 어머니.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얘기가 맞나 봐요. 전 시어머니처럼 자식들을 차별하려 하지 않고 늘 며느리까지 자식처럼 품어주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처음 저를 만난 날 시어머니께선 살면서 누구나 다 아픔이 있는 거고 그 아픔을 잘 어루만져 줄 사람을 만나야 덧나지 않고 잘 아물 수 있다는 말을 해주셨을 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이러저러해서 이혼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보다 위자료, 다시 결혼할 건지에 대해서만 물어봤거든요. 저의 상처를 알아봐주고 조심히 어루만져준 첫 번째 사람이 명희였어요. 가족을 제외하곤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이혼 이야기를 가십처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너는 어때? 공허하거나 힘들진 않고? 공허하거나 허전한 건 모르겠어.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 저런 사람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을 살았다는 게 내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었나 싶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악의적이었잖아. 난 네가 그 사람들처럼 무식하게 복수하겠다고 하지 않고 법으로만 하려고 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니까 잘한 거야. 동서이자 친구인 명희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에게 저렇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 명희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역시 저의 전 결혼 생활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셨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희에게 대충 얘기만 듣고 남편에게 왜 전에 이혼했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것 말고도 저희는 할 얘기가 많았거든요. 정말 모두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동서, 이러지 말고 음식점을 해보는 게 어때? 재수씨가 음식점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은데 우리만 먹기 너무 아까워. 음식점 할 생각 없니? 아니에요. 음식점 할 솜씨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족끼리 맛있게 먹으면 된 거죠? 아니야. 동서 자격증도 있고 이렇게 조미료 없이 깊은 맛을 내는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나도 어디 가서 한 음식 하는데 동서 앞에선 명함도 내밀 수 없다니까? 이 시아비는 첫째가 해주는 음식 맛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동서 한번 제대로 생각해봐. 내가 도와줄게. 며칠 뒤 명희는 저와 함께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메뉴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기본으로 하는 중식으로 정했고요. 제 친구이자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명희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였거든요. 그렇게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얻어 계약하고 필요한 집기들을 들여놓고 장사 전날 최종 테스트로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음식점에서 팔 음식들을 먹어봤어요. 맛은 말이 뭐예요? 최고였습니다. 이거 이 가격으로 파는 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더 비싸게 받아도 되겠다.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 무조건 대박 날 테니까. 그렇게 개업한 동서의 중국집은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동네에 제대로 소문이 나 대박이 났습니다. 정통 중국 요리가 아닌 약간의 퓨전을 가미한 음식은 모든 연령층을 사로잡았고 젊은 손님들이 자신의 SNS에 동선의 식당을 올리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또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을 하는 저는 저의 능력을 성심성의껏 발휘해 다른 지역에서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내일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대. 나 너무 떨려. 방송에 나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손님이 몰려올 수 있어. 그러니까 당분간 아르바이트생 더 뽑고 위생이랑 맛에 더 신경 쓰자. 분명 이상한 손님들도 올 수 있으니까. 응, 알았어. 동선의 음식점은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하러 왔어요. 어떤 음식들을 파는지, 그 메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무엇인지, 또 이 집만의 비법과 손님들 인터뷰까지. 우리가 집에서 TV로 한 15분 정도 보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루 종일 촬영하는 줄 몰랐어요. 오늘 촬영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날짜 확정되면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촬영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가시기 전에 이거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촬영하셨는데. 그럼 감사히 먹고 가겠습니다. 촬영 후 약 2주 후에 방송을 탄 동선의 가게는 방송이 나간 즉시 반응이 오더니 다음 날부터 평소 오던 손님의 약 5배는 많은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함께 미리 대비를 해두었지만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릴 줄은 몰랐거든요. 저와 저의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가게를 나와서 가게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몇 주 후 가게도 안정을 찾고 손님들도 안정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 동서인 명희를 도와주기 위해 가게에 들어섰는데 문을 열자마자 한 여자의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씨발! 단무지 더 달라고 했잖아! 내 말은 말 같지가 않아? 죄송해요. 빨리 갖다 드렸어야 했는데. 단무지 여기 있습니다. 더 필요한 거...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도 별로 없는데 뭐가 그렇게 느려? TV에 나오면 다야? 손님, 남의 업장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명희야,
괜찮아? 너는 씨발 너였냐? 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소리에 얼른 소리가 나는 테이블로 갔더니 진상 손님이 앉아있더군요. 단무지 조금 늦게 갖다 준 거로 명희 앞으로 먹던 짬뽕 국물을 뒤엎는 게 아니겠어요? 전 명희가 화상이라도 입었을까 얼른 다가가 짬뽕 그릇을 엎은 진상 손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손을 올려 그 손님의 뺨을 갈겼습니다. 아, 미친년이. 감히 누구한테 진상짓이야. 감옥에서 썩 다 나왔으면 얌전히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또 감옥 가고 싶어서 환장했냐? 너 뭔데 우리 애기한테 지랄이야? 저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는 남자한테도 주먹을 날렸습니다. 닥쳐 개놈의 자식아. 경찰서 가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처먹고 조용히 집에나 가. 바로 전 신우이가 명희에게 진상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제를 알고 까불어야지. 몇 년 전 인연 때문에 억울하게 맞았던 게 생각나고 저에게 소중한 명희에게 지랄하는 걸 본 순간 눈이 돌아버린 저는 전 신우이 뺨을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맞아보니까 어때? 아파? 나도 그때 졸라 아팠거든? 넘어진 전 신우이는 엉금엉금 기어가 도망을 치려고 하더군요. 바로 따라가 머리끄댕이를 잡아 일으켜 벽으로 밀쳤습니다. 아파! 아프다고 이 미친년아! 나 미친년인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 네가 뭔데 겨우 단무지 가지고 지랄인데. 여기서 너만 손님이냐? 그리고 셀프 서비스란 것도 몰라 너는? 하긴 제대로 배운 게 없는데 매너라는 걸 알겠냐고. 어디서 저런 제비 같은 놈을 또 구해왔어? 쟤도 클럽에서 만났냐? 아우 담배 냄새. 이 담배 냄새 때문에 준이 간접우면으로 일찍 죽는 거 아니니? 그 더러운 입에 내 아들 이름 올리지 마. 꼴에 지 아들이라고 감싸네요. 맞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얘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런 엄마를 만나게 된 것도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 그리고 명희한테 진상짓 한 것까지 모두 폭발한 저는 주변 손님들이 말리든 말든 전 신우이를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를 뒤로 확 당기는 손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놔요! 퍽. 여보. 여보? 뭐야, 저 남자 유부남이었어? 이 여자는 저 진상의 부인이고? 우와,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도 정신 못 차린 거 맞네. 부인이라는 여자는 제가 전 신우이를 때린 것과 차원이 다르게 전 신우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때린다는 표현보다 팬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서 떨어지라고 했어, 안 했어? 용서는 한 번뿐이라고 했을 텐데. 그냥 반말. 봐. 그냥 봐? 어디서 개수작질이야. 내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보다 다 봤는데. 모텔에서도 밥 먹었니? 쌍코피가 터지고 심지어 이빨까지 부러졌는데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저와 명희는 도망가려는 남편을 붙들고 앉아있었죠. 남자 새끼라는 게 딴 년이나 만나러 다니고 대낮에 뻔뻔하게. 당신 그리고 여기 있는 사장님한테 지랄했지? 음식하는 사람 손이 얼마나 귀한데 손 다칠 뻔했잖아. 거기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거야? 영업방해는 저 여자가 하고 있잖아. 안 닥칠래? 때려도 분이 안 풀리는지 여자는 젓가락을 들었고 그러다 정말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아서 얼른 가서 말렸습니다. 그래도 살인은 안 돼요. 남의 사업장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결국 경찰이 와서야 일은 해결이 됐고 그날은 장사를 할 수 없어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전 시누이가 남자의 돈을 보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직접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누구한테 빌부터 살 생각만 한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썼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쳤지 미쳤어. 반성은 안 하고 나와서 사기칠 계획이나 짜고. 이제 제 조카는 아니지만 준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애가 뭘 배우고 크겠어요. 저 집안에서 나온 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소문이 잘못 나서 손님들이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너한테 짬뽕 국물 뒤엎은 거 거기 있는 손님들 다 봤고 불륜 저지른 것도 손님들이 다 들었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손님들 잘 찾아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음식점에서 그 난리가 난 후 사실 며칠 동안은 손님이 전만큼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명희가 음식을 좀 잘하나요? 며칠 전에 여기서 사고 났다면서?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선생님. 그런 놈 들어오면 바로 우리 불러. 우리가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어디 감히 사장님한테 지러리요, 지러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드시던 것으로 드릴까요? 그걸로 줘. 오늘은 깐풍기도 하나 줘. 깐풍기가 땡기네. 알겠습니다. 금방 맛있게 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이번 테이블에 짜장 둘, 깐풍기 하나 있어요. 쉬는 날이면 저도 나와서 가게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다가오더니 본인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여기 음식점 아니에요? 네? 손님이 보여준 유튜브 화면엔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한 유튜버는 불륜녀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그날 영상을 편집 없이 올렸고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명희와 다른 손님들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전 신우이의 얼굴만 대충 모자이크해 얼굴을 대충 파악할 수 있게 해놔서 불륜녀의 정체가 누군지 금방 탄로났습니다. 댓글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불륜녀라고 해도 저렇게 때리는 건 아닌 듯?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아니라던데? 나 저 음식점 어딘지 암. 짜장면이랑 짬뽕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이. 불륜남이랑 맛집 투어라도 다닌 거야? 근데 저 본부인 주먹 날리는 거 장난 아니다. 운동하는 사람의 몸짓인데? 제 애엄마인데 애 안 보고 클럽 다니는 걸로 유명함. 직업도 없어서 여기저기 빌부터 사는데 이번엔 저 남자인가 보네. 그런데 저기 저렇게 사람이 꽤 있는데 아무도 안 말리는 것도 대단하다. 처음 부분 봐봐. 사장한테 진상짓해서 이미 다른 사장한테 한 차례 맞았잖아. 무슨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원수진 사람이 많아?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전 시누이도 저 영상이 퍼졌다는 걸 알게 돼서 도저히 지금 동네에선 살 수 없어서 시골 마을로 이사 갔다고 해요. 그런데 시골엔 뭐 인터넷 없나요? 이사간 동네에서도 이미 시누이가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다 났고 손가락질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다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언젠간 지금까지 한 짓 다 돌려받을 줄 알았어요. 저한테 불륜 누명 씌워놓고 본인은 직접 불륜을 저지르고 아주 쌤통이에요. 본인은 아주 고상한 척 더러운 일은 안 한 척하며 살더니 아주 꼴 좋죠? 명희의 음식점엔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불륜녀 검거된 장소라고 소문이 나서 다시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음식점이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 가족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이미지를 바꿔야 하나? 아니면 이사 가야 하나?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런 머저리 같은 인간 때문에 단골 손님을 모두 두고 우리가 떠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하자.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생겼어도 맛없다는 얘기는 없잖아. 맛이 좋으면 이런 소문도 잠잠해질 거야. 대신 음식점 안에서 촬영은 못하게 하자. 그게 좋겠다. 조금만 소란스러워도 너도 나도 휴대전화를 꺼내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셔. 마치 명예 음식점이 특종을 잡을 수 있는 음식점인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이 촬영하려고 해서 앞으로 음식점에서 불필요한 촬영은 하지 말아달라고 음식점에 써붙여놨습니다. 명예 음식점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여요. 저는 지금도 새로운 남편과 즐겁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남한테 나쁜 짓 하는 거 분명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뿐만 아니라 양심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기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아,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저희 동서 명희가 하는 중국집에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오세요.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삶에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생기면 다시 얘기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